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수급자를 위한 갭스 뉴스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계절이 변화하면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좋은 계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갭스 뉴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2단계 부가체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동네 캐릭터 투표 이벤트, 지구연금 상담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공무원연금 메타버스 플랫폼, 갭스 연금타운 오픈 등을 알려드리고요. 갭스 코너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구 여환희 지부장님 모시고 대구지구의 이모 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갭스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1단계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이어서 2022년 9월 1일 2단계 국민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2단계 국민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은 첫째,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등급제 점수제에서 소득 정률제 6.99%로 적용하며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상관없이 일괄 5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해서 이전에는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9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셋째, 기존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 소득 월액 보험을 부과하던 것을 2천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하던 것을 50%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이전 자녀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던 연금수급자는 2021년도 연금소득과 2020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2020년도 귀속소득 금액을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9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실수령 연금액이 아닌 총연금액에서 세금과 연금 일부 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자금 분할 상환금 공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일 이전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던 경우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연금수급자의 경우 각각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각각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 보험료에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부담하는 소득 월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월급의 2022년 보험료율 6.99%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 개인 부담금 50%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또한 보수 외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 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2022년 보험료율 6.99%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보수의 소득은 연금과 근로소득인 경우 연금 또는 근로소득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연금 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 금액 전액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씨는 퇴직 후 2020년 1월 1일자로 B회사에 취업해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2021년 연금소득이 3,200만 원이고 그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산정해 보겠습니다. 직장보험료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수 월액 보험료에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시 부담하는 소득 월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200만 원에 2022년 보험료율 6.99%를 곱해서 나온 금액 13만 9,800원에 본인 부담금 50%인 69,900원입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A씨는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했으므로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는 보수 이외의 소득 3,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액이 100만 원이 산정됩니다. 다만 연금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퇴직공무원 A씨는 보수 이외의 소득은 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50만 원에 2022년 보험료율 6.99%를 곱한 34,950원이 됩니다. 결국 퇴직공무원 A씨는 건강보험료가 보수 월액 보험료 69,900원에 소득 월액 보험료 34,950원을 더한 104,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직장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보험료에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더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의 12개월을 나누어 소득 평가율에 2022년 보험료율을 곱하면 지역 가입자 소득 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 평가율은 연금 및 근로소득인 경우 연금 또는 근로소득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 금액 100% 전액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재산과 자동차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2022년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인 205.3원을 곱하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재산 과표 산정은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되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1일부터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액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주택 12억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 금액은 12억 원에 주택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한 7억 2천만 원입니다. 자동차 2200cc 3년식 차량 잔손 가액이 3,800만 원인 경우 잔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공무원 A씨는 연금소득 연 3,200만 원, 공시지가 주택 12억 원이고 자동차 2200cc의 3년식 잔존가액 3,8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보험료는 연 3,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금액 266만 6,666원이지만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최종 월 소득금액은 133만 3,333원이 되겠습니다. 월 소득금액에 2022년 보험료율 6.99%를 곱한 금액이 소득보험료로 퇴직공무원 A씨의 소득보험료는 93,190원입니다. 그리고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공시지가 12억 원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한 금액 7억 2천만 원이 주택재산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과표에서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부과되는 주택재산보험료 산정 기준이므로 퇴직공무원 A씨의 재산 기준은 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보험료는 주택 6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과점수 921점에 2022년 부과당 수당 금액 205.3원을 곱한 18만 9천 원이 됩니다. 자동차는 잔존 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미리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 A씨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 93,190원에 재산 자동차 보험료 18만 9천 원을 더한 28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1일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28만 3,090원에서 할인율 80%를 감액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는 56,62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단계 부가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여건이 강화돼서 2022년 9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을 한해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료 80%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료 60%,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료 40%, 그리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는 건강보험료 20%를 감액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비과세 소득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3 제3항에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연금소득만 과세한다 하더라도 2002년 1월 1일 이전 연금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3항에 따라서 2001년 12월 이전에 받은 연금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 제20조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연금소득도 보험료로 부과되는 것을 적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대한민국 지역 공공 캐릭터 발굴 예상인 제5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 공무원연금공단 캐릭터인 믿음이와 동행이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투표 방법은 직접 우리 동네 캐릭터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우리 동네 캐릭터에 참여하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투표 기간은 9월 14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믿음이와 동행이에게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170명을 추첨해서 푸짐한 상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공단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믿음이와 동행이가 제5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갭스 코너에서는 대구지부 여환희 지부장님 모시고 대구지부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지부장 여환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대구지부 연금 수급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봉사활동이나 연금 아카데미 등에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요즘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최근 코로나가 제 확산세를 접어들고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연금 수급자분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런 때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부장님 대구 지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대구 지부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6만 7천여 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웰에이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재직 공무원을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임대주택 5개 단지 2245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구대구 상고 자리인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부에서는 이렇게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연금 지급 이외에도 유족 승계, 수령 통장, 주소 변경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대구 지부만의 특화된 연금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네, 저희 지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생활 강좌를 월 2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질문 답변을 통해서 연금 수급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카카오 채널 등 SNS를 통해서 연금 아카데미 운영 정보, 연금 정보, 건강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유튜브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생활 강좌를 하신다는 게 좀 인상이 깊습니다. 이 이외에도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예. 대구 경북 지역에는 1,060여 명의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45개의 상록 자원봉사단이 다양한 네.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안전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에서의 법률, 회계 등 지식을 네.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는 봉사활동과 네. 지역 하천 살리기 활동 등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또 재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임대주택은 5개 단지 2,245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에는 3개 단지, 경북 안동, 포항 2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부 자체적으로 매월 시설 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쿠킹 클래스, 텃밭 가꾸기 등 가정 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직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외에도 대구 지부에 특별히 소개할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화목한 가정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듯이 직장 생활도 내부 만족도가 높은 직원이 찾아오는 고객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 지부 직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기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직원 소통의 날로 정해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등 총 10가지 실천 목표를 정해서 위대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의 이런 노력이 그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여행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구 지부 관할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은 유명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을 위한 걷기와 근대 대구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대구 중구의 근대 골목 투어를 추천드립니다. 네. 대구는 그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고 한국전쟁 시에 예술인들의 피난지였고 7, 80년대는 청년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길들을 걷게 된다면 대구의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느끼신 물론 2-3시간 걸음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네. 투어 과정에서 대구의 맛집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구 지부 연금 수급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십니다. 저희 대구 지부는 퇴직 공무원을 위한 연금 아카데미, 사회공헌 활동, 연금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네.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하고 풍성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지부 여환희 지부장님 모시고 대구 지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서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2년 9월 13일부터 전 지부 연금 상담실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사이를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현하고
청렴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임원과 노동조합 등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인권 선포식을 8월 19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 비위인 성비위, 갑질, 금품 비위, 음주운전을 척결하고 반부패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 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인권 다짐 서약 서명, 청렴 인권 샌드 아트 공연 등 다양한 청렴 인권 문화 행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종합 청렴도 1등급을 위한 재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단은 7월 25일부터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갭스 연금타운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갭스 연금타운은 공단 제주 사업을 모티브로 야외 광장과 홍보관, 대강당, 고객 상담실, 로비 등 8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 제도와 재유복지 정보 등의 제공, 비대면 교육과 각종 회의 행사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단 갭스 연금타운은 채팅을 통해 대화하는 것이 익숙한 MZ세대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구축했으며 앞으로 전 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국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 메타버스 아이콘을 눌러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신만의 고유 아바타를 생성해서 영상과 음성, 채팅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대화를 나누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8월 12일 은퇴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과 함께 전국 10개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 합동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봉사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했으며 소외아동과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선풍기와 구급방, 여름 이불 등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물품 나눔과 여름철 안전교육 등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공단은 2022년 8월 3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제주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황서정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송규진 YMCA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추진 경과 보고와 플랫폼 소개 영상, 출범식 협약 체결, 실행 의제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연금공단, JEDC, 제주개발공사, 국제평화재단, 제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33개 기관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는 민관공 공동협력체입니다. 공단 황서정 이사장은 도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이며 오늘 출범하는 플랫폼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살려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갭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을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갭스 뉴스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